안녕하세요, 인조상입니다. 지금부터 OBS 사용자 설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OBS를 설치하게 되면 사용자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이제 가운데 창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간단한 기본 영상만을 나는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보통 닫기 버튼을 이제 눌러서 기본 설정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간단한 영상이라든가 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뭐 그렇게 하셔도 사실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욕심을 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자 할 때 이 사용자 설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녹화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할 때는 설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용자 설정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OBS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기본 이렇게 창이 뜨는데 뭐 파일 왼쪽 그 상단에 이제 파일을 눌러서 이 설정 값을 눌러도 되고 바로 갈 수 있게 여기 우측 하단에 설정이란 버튼이 또 있어요. 이 설정 버튼을 누르면요. 자, 일반부터 이제 고급까지 총 7개의 메뉴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부터 이제 다뤄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특별히 이제 특수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라면 꼭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루어 볼 겁니다. 먼저 이제 일반에 보면 언어 설정이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테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4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사용하기 좋은 테마를 설정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이제 보기 편한 시스템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크게 뭐 필요할 경우에만 이제 체크하거나 하면 되는 거라 이 부분은 아래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방송 부분은요, 여기 서비스 탭을 눌러보면 트위치부터 이제 다양한 채널,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이 나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 그리고 본인이 있는 계정이 있는 채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는 그대로 이제 프라이머리로 그냥 둘 거고요. 이 스트림 키에 지금 보이기 버튼이 있는데 이 보이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어떤 이제 스트림 키인지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개인한테 주어지는 하나의 그 스트림 방송을 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샀을 때 그 주어지는 이제 인증 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개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스트림 키는 과연 어디서 그럼 받는 것이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스트림 키 받기가 있죠. 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트림 키를 누르면 이제 유튜브로 연결이 되고요. 제가 유튜브로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여기는 실시간 스트리밍 스튜디오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제가 지금은 로그인, 이제 불뜬 호랑이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이제 제목으로 진행할지를 여기서 설정을 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제 닉네임 뒤에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기본 제목이 이제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카테고리도 이제 알맞게 설정하면 되고 공개 설정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보면 이제 스트림 이름 및 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값을 복사해서 아까 OBS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은 개인 인증키이기 때문에 표시 버튼을 눌러야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표시 버튼을 눌러서 이 내용을 복사한 후에 다시 OBS로 가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키값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른쪽 아래에 방송 시작을 눌렀을 때 이제 유튜브 본인 계정에 맞는 그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설정을 해놨으니까 방송을 이제 지금은 빈 화면인데 그냥 방송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OBS에서 이제 그 방송 시작을 누르기 전에는요, 그 유튜브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이 오프라인 상태라고 나오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OBS에서 방송 시작을 클릭하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새로 고침 진행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아까 이제 오프라인 중이었다는 게 뭐로 바뀌어 있냐면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라고 나오고, 지금 여기에는 아무런 화면이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제가 OBS에서 지금 찍고 있는 이제 영상이 검은색 바탕으로 비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뭐로 할까요? 테스트 화면이라는 걸로 한번 이렇게 띄워 볼게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네, 이렇게 지금 라이브로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이 내용은 OBS에서 이제 방송을 모두 종료하면 실시간 스트리밍도 당연히 종료가 되고, 이게 유튜브 서버에 저장이 돼서 제 그 동영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던 거를 녹화할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방송 중단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바뀌냐면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실시간 스트리밍 오프라인 상태가 됐고 스트림 완료가 됐죠.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동영상에서 동영상 관리자에서 동영상 클릭하면 지금 이제 저장되어서 이제 남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서 여기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누가 이제 조회를 해버리고 이게 눌러놨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누르면 이제 제 구독자, 그러니까 구독자들한테 이제 이 사람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다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들어와서 누르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어쨌든 예전에 올려놓은 게 이제 저장이 된 건데 그 잠깐 사이에 또 이렇게 오셔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건 그냥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OBS로 돌아가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한번 과정을 살펴보신 거고요.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면요, 자, 방송은 지금 스트림 키를 받아서 입력한 다음에 방송 시작 누르면 되는구나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출력 부분을 보시면요, 자, 방송 녹화 오디오 뭐 이런 식으로 많은데, 자, 보통 이제 출력 방식을 기본으로 단순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용하시는 분께서 이거를 좀 고화질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단순보다는 이제 고급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방송을 할 때 이제 오디오는 어떤 것으로 진행될 것이냐, 이렇게 여기 지금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선택하게끔 돼 있죠. 인코더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자, 내가 촬영하고 이제 녹화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설정한 이유가 제 컴퓨터에 그 그래픽 카드가 따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라고 적혀 있는 거를 이제 보통 설정을 하죠. 그리고 오디오 트랙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하고요. 출력 배열 조정은 이제 제시된 그 해상도, 모니터에 맞는 해상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데이터 제어, 여기 데이터율 제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제 CQP, 뭐 VBR, 무손실, CBR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CBR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CBR은 고정 비트레이트로 사용하겠다. VBR은 이제 가변 비트레이트를 사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 고정은 평균 값을 내가 녹화하는 내내 쭉 그대로 똑같이 평균 값에 대해서 지정을 하겠다는 건데, VBR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이 나올 때 색감의 조정이 많이 이루어질 구간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영화에서 액션씬이 나온다 그러면 처음에는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여기서 액션씬이 화면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고 좀 고해상도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값을 평균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가변을 주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정확하게 다 표현하게끔 넣겠다라는 건데, 이 VBR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알맞게 되지는 않거든요. 무조건 VBR이 좋다는 건 아니고, 또 VBR로 설정할 경우는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용량도 훨씬 더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업이라면 또는 일반적인 동영상 제작이라면 고정 비트레이 값으로 그냥 두는 것이 좋고요. 이제 아마 이제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에 아마도 이 뭐랄까요, 그 2500으로 아마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이 비트레이트가 뭐냐면 이제 특정 시간에 이제 초 단위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비트 그 수를 말하는 건데, 이게 높을수록 이제 초 단위에서 처리하는 비트 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좋은 거겠죠, 해상도 같은 부분에서. 그런데 무조건 높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작한 영상의 상황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650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은 10,000에서 15,000을 보통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650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임의로 10,000을 설정해 놨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컴퓨터 환경과 그 동영상 제작이 어느 상황인지 어느 여건인지를 보시고 한번 이제 비트레이트 값을 바꿔보시면서 적절한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 키프레임 값은 아마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키프레임 간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인코딩 하면서 압축을 할 때 이제 그 연속,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이 있으면 이렇게 뭐 컷수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키프레임 간격은 예를 들어서 시작 키프레임이 이제 시작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뭐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할 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럼 첫 그 움직이는 동작부터 끝까지 이 마무리되는 이 그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이해하면 몇 가지를 이제 비교하겠냐, 3이라고 보통 설정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그 동작을 할 때 이 비교를
연속 동작이다 보니까 뭐 한 개만 두면 비교값이 없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두면 좀 연속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거를 세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인코딩을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그냥 이해한다면. 그래서 보통 3이라고 이제 설정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은 하이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값으로 놓아도 되고요. 어쨌든 본인이 영상을 만드는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 녹화 부분을 또 한번 가볼게요. 방송 부분하고. 이제 녹화 부분을 가보면 똑같습니다. 뭐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표준으로 두시고요. 녹화 경로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백 없이 파일 이름 짓기, 이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디오 트랙을 이제 기본값으로 저는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코더도 역시 눌렀을 때 스트림 인코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스트림 인코더라고 이제 입력을 해버리면 그 OBS에서 설정을 할 때 이제 그 일시 중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외장 그래픽 그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설정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역시나 가변으로 할 거냐 고정으로 할 거냐, 키프레임을 얼마나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방송과 제가 비슷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출력 값으로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디오 같은 경우나 이거는 그냥 뭐 설정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리고 오디오 부분을 누르면요. 자, 샘플 레이트를 이제 뭐 어떤 것으로 할 거냐, 그럼 보통 이제 44.1, 그리고 채널은 보통 스테레오로 이제 진행을 하죠. 자, 그리고 데스크탑 오디오는 내장되어 있는 이제 그 오디오 이제 장치를 보통 리얼테크라고 이제 많이 떠요. 이제 스피커로 이제 내장에서 그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이제 나올 때, 그럴 때는 데스크탑 안에서 나는 이제 오디오이기 때문에 보통 기본 장치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장치란 말과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된 이제 리얼 하이 이렇게 시작하는 리얼테크로 시작하는 요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 보조 장치,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할 때 목소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할지,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라이프 캠에 그 스피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어떤 것을 할지 이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누르면요, 이제 기본 이제 해상도랑 출력되는 해상도랑 이제 같게 놔주시면 되고요. 축소 필터는 그대로 뭐 두시고, 이제 FPS 값은 초당 이제 몇 컷을 이제 제시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이제 해상도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더 좋겠죠. 근데 30 정도면 뭐 적당합니다. 그래서 30으로 놓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용자 설정 값이 지금 이렇게 설정이 다 되었습니다. 자, 설정을 눌러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이제 지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오디오 믹서, 아까 보면 제가 리얼테크라는 것으로 내장 데스크탑 오디오를 설정해 놨고, 지금은 따로 어떤 소리 효과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 이제 보조하는 부분이 제가 말을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안 할 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소리가 들어가고 있느냐, 이걸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세요. 자, 조금만 더 알려드리면, 마이크 보조 부분에 여기 이제 톱니 모양 설정 값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면요, 속성, 오디오 고급 장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오디오 고급 설정 먼저 눌러보면요. 여기에 데스크탑 오디오 이렇게 두 가지 설정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저는 다른 마이크가 저는 이제 마이크가 하나를 하긴 했지만 요거를 한 방향으로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중첩이 돼서 막 하울링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노로 이제 갈 수 있게 체크를 강제 송출되게끔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럼 한 방향으로만 이제 마이크 소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정에서 오디오를 저희가 했는데 이 마이크에서 마이크 값을 바꾼다 그러면 설정 안 들어가시고 여기 이제 설정을 눌러서 속성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또 마이크 장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방송을 하거나 녹화를 하는 기본적인 사용자 설정이 모두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상황에 맞게 제가 설정한 거에서 좀 변형을 할 수도 있고, 녹화나 이제 영상 출력을 해보면서 본인 컴퓨터 사양과 얼마나 그 영상이 무거운지 그 스케일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해서 알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OBS 사용자 설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